2018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6라운드 4경기 2부 시작합니다. 1부는 1대1 스코어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른쪽에 장고 대국과 함께 4국, 5국 속기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두 선수는 7번의 대국을 통해서 강승민 선수가 6대1로 앞서고 있고요. 네, 생각보다는 큰 차이로 강승민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윤수양 선수는 상당히 끈끈하고 균형에 잘 잡힌 바둑을 두는 기사이고요. 강승민 선수도 비슷한 느낌이지만 약간 좀 변칙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전투도 꽤 세고 그런 점이 유수양 선수에게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유수왕 선수는 지난 5라운드에 드디어 연패를 끊게 됐었고요. 자, 5국 속기 대국입니다. 이 두 선수의 대국이 가장 기대가 좀 되는데요. 네, 윤준상 선수는 전통의 강호이자 전통의 역시 힘으로 또 상대를 제압하는 바둑을 두는 아주 힘이 좋은 기사이고, 최재형 선수도 역시 같은 팀의 송지훈 선수와 함께 신의 기세들 가운데선 힘하면 또 알아주는 기사이기 때문에 오늘 바둑은 좀 화끈한 바둑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까지는 최재형 선수가 올 시즌에는 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장고대국도 오늘 오랜만에 초반부터 봐서 그런지 네. 계속해서 좀 눈이 갔는데요. 자, 두 선수 이제 초읽기 접어들었고요. 진행이 꽤 됐어요, 지금. 백이 이제 밀어 올리는 곳까지 보셨고, 네. 흙이 젖히니까 백도 젖히고 호구를 쳐서 지켜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앙 쪽 경계선이 좀 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백도 우변에 한 수만 더 둔다면 집이 꽤 크겠는데요. 네, 지금 마지막 수를 여기를 두었어요. 네. 재미있는 것이 모양상으로는 여기를 늘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흙이 건너붙이면 우하 쪽이 다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두어서 깨지더라도 우선 이 두 점은 잡아둔 상태고 이렇게 두고 또 손을 뺄 수 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상변 쪽이 서로 엄청나게 큽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큰 곳은 좌상기도 엄청나게 크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끝날 쯤의 시점에서 흙이 여기를 늘어서 둔 수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 이 수는 왜 이쪽으로 있지를 않았을까 약간 의문이 있어요. 백이 다가왔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형태를 봤을 때 이어져 있는 것이 훨씬 깔끔하거든요. 이제 쉬는 시간에 검토실에 가서 형세를 물어보니까 흙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금은 또 어려운 바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송지훈 선수와 백공석 선수의 대국은 송지훈 선수가 상당히 아쉬운 대국을 패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제는 백 선수를 잡아서 좌상기로 향할 수도 있겠고요. 우선 여기가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계속해서 이 흑도를 좀 공격하는 뒷맛도 남겨두고 있고요. 네, 다음에 급소자리 남아있고 네. 중앙의 경우에는 찌르고 찌르면 또 흙의 모양이 좋지가 않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를 끊으러 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압박하는 게 상당히 좋아 보여요. 나중에 우변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흙이 2점 나오는 수는 성립하지 않죠. 이렇게 두는 것은 다 받아주더라도 끊는 것은 백이 세수라서 안 됩니다. 네. 결국은 흙이 둔다면 맞고 맞아요. 백이 잡고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셋, 끝내기 진행이 되겠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한 칸 더 가네요. 더 강력하게 압박을 합니다. 흙은 이렇게나 또는 호구 모양으로 받는 게 보통 같고요. 물론 받지 않더라도
당장 심하게 뭐 이런 걸 막는 것도 집으로 크지 않습니까? 흑의 네.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선 이 자리가 아프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곳을 찌르게 되면 막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 단점이 생기게 되면 전체가 안녕이 없고 전체가 많이 시달릴 수가 네. 있어서 그래서 당장 손을 빼더라도 잡히는 것은 아닌데 상당히 넓어지면서 둘, 시달릴 수가 셋,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것은 그냥 이곳을 소극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 지키긴 지키되 흑도를 백진 쪽으로 보내면서 백중앙을 삭감을 하자는 뜻이고 집이 되는 곳이니까요. 아무튼 중앙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좋은 곳이 자리네요. 네, 좋은 자리네요. 문제는 백이 약점을 찔러 갔을 때 견딜 수 있느냐거든요. 당장 끊어가는 것도 없는 건 아닙니다. 축은 안 되고 장문도 당장은 단수치고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또는 이런 곳을 급소로 백이 찔러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일단 이수는 좌상귀에 늘어두는 것과 좀 네. 극복이라고 볼 수 있었던 자리인데요. 네, 좌상기를 두면 흑이 변 쪽으로 진출을 했겠고요. 네. 여기 막은 것은 흑으로 하여금 막게 하고 상변에 집을 짓겠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끊어가겠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생각으로 막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상변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런 쪽이 다 듣고 있거든요. 날일자 입구자가 다선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선으로 집이 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 바로 끊어가는 것도 지금 염두에 둘 수 있겠고요. 끊어가게 되면 바로 뭐 사활승부가 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끊어가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좀 압박하면서 상변에 자연스럽게 집을 내자는 작전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끊는 게 가장 강수이긴 한데 또 통하지 않았을 때는 상병마저 데미지를 입을 수 네. 있으니까요. 급수를 찔러가고 또 급수를 찔러가고 이런 식으로 흑을 압박하다 보면 물론 흑은 연결은 가능하지만 자연스럽게 상변 쪽에 살점이 붙었고 또 다음에 여기 한 칸 띄는 순간 연결이 되면서 또 네. 집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것에 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완전히 개가 바둑으로 이제 가겠네요. 네, 흑은 하변 쪽 흑짐이 거의 딱 50집 정도 형태가 났습니다. 백이 기민하게 이곳을 끊어두었기 때문에 나중에 넘어가면서 끝내기를 할 수가 있고 딱 50집 정도. 흑은 52, 3 정도는 확보를 해뒀고요. 흑이 62, 3 정도죠. 네. 네, 제가 62, 3 정도고 백은 양쪽을 합쳐서 30집이 약간 형태고요. 35. 이곳에서 20집 정도 20집 정도 만들면은 개가라는 이야기인데 20집은 충분히 날 것 같거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두텁게 처리를 하더라도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두네요.
급소 자리는 여기가 급소인데 흙도 이렇게 두는 것이 집으로도 그렇고 뭔가 싫다는 거예요. 정말 솔직한 한수입니다. 이으면 늘어서 이 모양이 흙이 여기 돌이 와 있는 것보다 낫다는 뜻이죠. 집이 날 때도 두 집이라도 더 난다는 뜻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두텁게 두면서 상변에도 살점을 붙이고 여기도 계속해서 찌르는 수, 흙이 신경이 쓰이죠. 네. 물론 비껴서 받으면 뭐 연결은 되겠습니다만 집으로 또 당하게 되고요. 이제 상변과 중앙이 몇 집이 나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100이 넘어가는 수를 방비함과 동시에 좀 버틴 수이기도 하죠. 중앙을 지킨 게 아니라 여기를 막아서 좀 허점을 노출하는 느낌도 있지만 한번 찔러와 봐라 이겁니다. 100이 사실 정확하게 찔러가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좀 속수긴 하지만 이렇게 두더라도 끊기긴 끊기거든요, 흙이. 둘 중에 한 곳이 끊기는데요. 네. 근데 이것은 베개 모양도, 베개 형태도 아주 안 좋아서 이렇게 두기는 좀 어려울 것 네. 같아요. 자, 흙이 이 선의 막음으로 인해서 마지막 계속해서 두 하나, 칸 띄어서 둘, 진출하는 것도 좀 눈에 가시가 네. 됐고요. 네, 여기가 아주 베개 입장에서 싫죠. 네. 집으로도 크고 여덟, 안형도 생기고. 아홉. 그냥 단순히 이쪽을 찔러가는 것도 베개 입장에서는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흙이 안전하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밖에 못 두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정리를 하나요? 찝는 수가 선수가 된다면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자, 이쪽 정리가 어렵습니다. 지금 다른 곳은 많이 정리가 됐고 상변과 중앙 정리가 백이 얼마나 집이 나느냐가 바로 승부가 직결될 수가 있어서요. 김지석 선수가 뭔가 중앙을 노려보면서 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노려보는 것 같은데 막상 흙이 탄력이 있어서 당장 끊어가는 수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약간이지만 백도 강한 돌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냥 가장 두텁고 단단한 그리고 흙의 형태를 무너뜨리는 수로 정리를 합니다. 흙이 이렇게 받는 건 안 되죠. 당장 끊기는 약점이 네. 생겨서 이렇게 받는 것도 연결은 되지만 느는 것이 선수니까 또 상변집이 커지고요. 가장 안전한 수는 이렇게 받는 수.
흑의 입장에서 좀 괴로운 것이 여전히 이쪽을 찌를 때 좀 당하는 형태예요. 물론 백이 약점이 있어서 당장 찔러가진 않겠지만 이쪽 약점이 해결된 다음에 찔러가면 막는 건 바로 끊기니까 뭔가 오, 백이 찔러가기 전에 역으로 붙여갑니다. 그 수가 되면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가 네. 되거든요. 되면 상당히 좋은 수고요. 자, 백도 이 한 점 가만히 버려둘 순 없습니다. 흑이 원하는 건 이렇게 두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다. 이것은 이쪽도 잘 지켰고 중앙 쪽도 별탈 없이 막았죠. 이게 흑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결국은 그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흑도 깔끔해지고 대신 백도 자연스럽게 이 두 점을 잡는 네. 그림이 나오니까요. 혹시 여기를 못 나갑니까? 지금 나갈 때 여기를 이어버리면 연결이 안 되네요. 마지막 하나, 이런 그림도 절묘하네요. 있습니다. 네. 셋, 넷, 다섯, 여섯.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면 흑도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백도 자연스럽게 이 두 점을 손 안 대고 차단하면서 잡았고요. 그리고서 이제 끝내기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약간 아쉬워하는 느낌이죠. 백이 하나 먼저 밀어둔 것과는 형태가 흑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흑을 조금 더 괴롭힐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더군다나 단수 쳤을 때 여기도 나가지 못하고 그냥 따내야 된다면 백도 깔끔하지만 흑이 좀 더 시원하게 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다시 보시죠. 나가는 것은 여기를 이어버려서 연결이 잘 안 돼요. 나가면 끼워서 전체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네. 백은 그냥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내고 막고 자, 다음 큰 곳이 어디냐? 여기 이제는 정말 끝내기 승부인데요. 두 선수의 바둑치고는 좀 잔잔하게 흘러왔네요. 오늘 바둑은.
설마 여기를 두고 버티는 수를 생각을 하나요? 아니죠. 네, 받아둡니다. 이제 유중환 선수는 100이 잡았고요. 흙집은 여기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이곳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66 정도는 납니다. 네. 그리고 이곳을 막게 되면서 상변집이 조금 더 네, 불확실해졌고요. 그리고 우상귀도 2집 정도는 차이가 나게 되겠고요. 자, 상변을 잘 문단속을 하면 100이 조금 괜찮아 보이고 흙은 뭐 이런 곳 미는 수 등등을 통해서 흙 백집을 좀 최소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아, 그냥 거기를 깔끔하게 두네요. 흙에게 밀리는 게 싫었다는 네. 이야기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자, 다음 상변 모양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여기를 지금 둬야 되는지도 사실 아, 100이 둔다면 양쪽이 뚫려 있어서 네. 이쪽을 막으면 중앙에서 들어올 때 결국은 한 12세 집 날까요? 계속 좁혀 들어오면 뭐 이런 거 계속 좁혀 들어오면 결국 12집, 13집 정도 나는 자리고 중앙 쪽을 막아도 결국은 상변 쪽에 뚫려 있고 그렇다면 과연 여기를 둬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지 않는다면 우변 정리 그리고 좌변 정리 정도가 크거든요. 좌변이 생각보다 큰 것이 흙이 1선 느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2선 여기까지 온다든지 또는 날일자로 두고 젖혀있는 정도로만 해도 엄청나게 큰 끝내기입니다. 그것을 역으로 100이 도는 것도 다섯, 역시 크고요. 일곱. 어. 자, 일단 지키긴 했습니다. 우선 한 칸 뛰어 들어가겠죠. 상당히 미세해질 것 같아요. 이 바둑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뭐 그 수는 미리 읽어둔 수인 것 같고 있게 만들 수 있겠네요. 지금 반발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어딘가를 두는 순간 끊으면 뭐 거의 명령이죠. 이을 수밖에 없고 붙이면 역시 이을 그러네요. 수밖에 없고 네, 이것은 100이 안 되네요. 원래 선수로 듣고 있는 곳이었겠네요. 네. 자, 우변을 두었지만 상변에 어떻게 둘지를 더 고민하겠습니다. 상변은요. 여기를 사실 뛰는 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뛰면 바로 끼워버릴 수도 있을까요?
있는 것은 끊겨서 집이 꽤 크게 나고요. 여기도 깔끔해졌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이렇게 찝어서 네. 받아야 되는지 다섯, 이렇게 두면 그래도 여섯. 아까 모양보다 훨씬 낫네요. 그래도 맥집이 깔끔하게 어렵습니다. 뛰는 수가 지금 확실치가 않아서 여기를 원성진 선수도 딱 둘려다가 멈칫하고 지금 우변 쪽을 먼저 두고 있거든요. 우선 들여다보고 막은 수는 선수이기도 하고 큰 자리입니다. 백의 응수를 강요하고 있고요. 자, 승부 예측, AI 승부 예측은 흑 쪽으로 약간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미세한 승부인 것만은 확실하고요. 한 칸이 아니라 입구자로 좁혀 들어가네요. 역시 한 칸은 조금 불안했다는 네, 뜻일까요? 끼우는 수가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원성진 선수가 오늘 바둑은 글쎄요, 약간 김지석 선수를 의식한 것인지 뭐 좀 아니면 평소에 최근에 원성진 선수의 바둑이 그런 것인지 좀 펀치나 전투나 이런 본인의 이제 수식어대로 그런 바둑보다는 좀 섬세하고 또 이제 전투보다는 타협을 통해서 또 큰 자리를 빨리빨리 찾아 나가면서 그런 쪽으로 판을 짜와가지고요. 계속 좀 미세한 승부로 지금 이끌어온 것 같아요. 네. 지금 큰 전투 한 번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그 자리도 선수라고 봐야겠죠. 찌르는 곳이 선수로 듣고 있고 여기를 한 칸을 뛰게 되면 나와 끊는 것은 쉽게 이거는 약간 미흡하고요. 흑이 수순을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그냥 들여다보는 볼까요? 것은 마지막 이게 낫겠네요. 네. 여기 자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고요. 상변에 이선 젖혀 있는 것도 선수가 되면 좋을 텐데요. 네, 여기를 두고 젖혀 있는 수가 선수가 된다면 아주 크죠. 손을 빼면 붙이는 수까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만약에 뭐 이런 것이 미뤄져 있으면 늘고 끊어서 연결이 가능해요. 찌르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는 곳은 마지막. 좌변이에요. 늘어두고 둘, 여기까지 셋, 달려가는 게 넷, 다섯, 가능해 여섯, 보입니다.
제 실력으로는 지금 뭐 누가 좋은지도 그냥 미세하다라는 느낌밖에 없는데 흑이 선수를 쥐고 그래도 큰 끝내기를 계속 행사하고 있다는 정도. 마지막 하나, 둘, 중앙도 네. 정리를 했고 여기를 네. 이제 흑이 가게 다섯, 되겠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변은 백이 어떻게 둬야 될까요? 백이 둔다면 사실 그것도 참 어렵네요. 이런 곳을 두어서 이 한 점을 잡을 수는 있는데 또 그렇게 흑이 두거나 백이 두거나 또 그렇게 큰 백이 큰 집이 날 자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흑이 두면은 뭐 늘어두고 한 점 살리는 게 큰데 백이 두면 별로 집이 안 되네요. 한 점 잡는 정도 아니면 뭐 오히려 젖혀 있고 이렇게 둘 때 따로 한 점 잡는 게 아예 한 냉정할 수를 네, 투자를 하는군요. 냉정할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리고 백은 늦기 전에 거기가 지금 선수입니까? 아니면 흑이 젖히는 게 선수였나요? 흑이 젖히는 것 부분적으로는 선수인데요. 백이 이렇게 받게 되면 이 한 점을 살려 나오는 수를 보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젖히는 수가 겁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흑에게 뭔가 숙제를 내준 느낌인데 근데 이쪽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흑은 큰 손해는 없어 보여요. 백이 젖혀서 넘는 수 자체가 흑이 나중에 따내고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해도 여기가 흑이 3개 따내고 한 집 나서 7집인데 흑이 한 수 받아두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체로 역끝내기 3집 이상의 끝내기로 겸하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섯, 일곱, 여덟. 자, 지금 아예 받지도 않았죠. 여기 젖힌 수는 글쎄요. 뭔가 수를 보고 둔 것일까요? 중앙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쪽에요. 네. 늘고 수를 내려 한번 가볼까요? 네, 지금 수가 있다는 뜻인데 김지석 선수의 두는 모습은 무슨 수가 있을까요? 뭔가 있긴 본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런 이야기네요. 막을 때 중앙 쪽이 아니라 그냥 이쪽을 젖혀갑니다. 끊어야 되겠죠? 단수 치고요. 치봤습니다. 이것은 훨씬 크게 수를 내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수단이 있네요. 지금 또 잘 받아야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젖어가죠. 끝는 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끊는 순간 이거는 뭐 뒤로 빠질 곳이 없습니다. 치받을 때 넘어야 되고 단수 치면 거의 명령형으로 의외로 큰데요. 네, 이것은 여기까지 젖혀두기만 하고 다른 곳을 받더라도 또는 그냥 뭐 넘더라도 끝내기가 됐어요. 꽤. 여기서 뭔가 반발 수단이 또 쉽지가 않은 것이 이렇게 두기에는 가만히 여기를 젖힙니다. 흑이 끊어도 끊어도 이쪽으로 네. 단수를 치고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고민되겠는데요. 아홉. 이렇게 되면 백은 끝내기 수단이 남아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하고 넘는 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백이 좌하귀에 젖혔을 때는 가일수가 하나 필요했을까요?
받아둔다면 이쪽으로 받아둔다면 가장 네. 무난했고요. 근데 다시 한번 득실은 따져봐야 됩니다. 분명히 생각보다 큰 수는 났는데 지금 이게 넘어간 것이 몇 집인지, 그리고 획도 중앙에 하나 네, 뒀으니까요. 획도 중앙과 좌변의 큰 곳을 차지해둔 상태에서 둔 것이라서 우선은 지금 이게 몇 집인지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이 두 수를 두어서 한 15집 끝내기 약간 약하게 한 거거든요. 이 한 수를 투자했고 아까처럼 넘어가게 되면 두 수를 투자해서 15집. 근데 여기도 크고 이 자리도 작은 자리가 아니라서 거기를 따냈어요? 따낸 것은 또 실수 아닙니까? 여기를 보시죠. 언젠가 백이 넘게 되면 늘어두어야만이 손빼도 막혀 있는데 지금은 손을 빼면 또 네. 깨져요. 따낸 것은 실수입니다. 이 하변 몇 수가 지나자 다시 또 백에게로 승부가 기울었습니다. 네, 좀 그래프가 백 쪽으로 약간 넘어갔고요. 이 수를 본 것일 수도 있는데요, 단수. 근데 이거는 패로 버팁니다. 중앙을 따내는 것은 절묘하게 네. 넘어가거든요. 지금 전형적인 꽃놀이 패이기 때문에 네, 패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이건 패로 버텨서 끈끈하게 버티게 되면 결국은 이 패는 마지막 흙이 당할 수가 하나, 없겠죠. 둘, 셋, 이거는 흙이 다섯, 여섯, 확실한 실수인데요. 여덟, 여기가 늘어져 있고 제대로 끝내기가 됐으면 사실 흙이 부분적으로는 백의 수를 꽤 크게 냈지만 보기 좋게 멋진 수를 보여줬지만 흙도 큰 끝내기를 하나 두 개 둔 상황에서의 백의 수를 낸 거고 네. 또 흙이 선수를 잡아서 끝내기를 한다면 흙이 그렇게 잃은 것도 없어 보였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따낸 수가 꽤 실착이에요. 이것은 넘어갔을 때 차이가 꽤 커요. 아마 원성진 선수도 마지막 지금 두면서 바로 둘, 캐치를 한 것 같아요. 네, 아차 싶었을 겁니다. 네. 다섯, 지금 여섯, 네, 일곱, 거의 한 여덟, 아홉, 세네 집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지금 이런 끝내기 승부에서 세네 집이면 엄청난 피해거든요. 따낸 수는 경솔한 실착이었습니다. 지금 원성진 선수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죠. 미세한 끝내기 승부에서 원성진 선수가 약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장고대곡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김지석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장고대곡입니다. 네, 김지석 선수는 중반 이후부터는 계속 의자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앉아서 집중을 하는 모습이고요. 자, 하변에서 큰 수가 났고 네. 원성진 선수의 실수까지 겹쳤습니다. 수가 나더라도 흙이 제대로 응수했으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선수를 잡아서 끝내기 승부가 됐을 텐데 지금은 여기 있어야 될 돌이 따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 따내고 있게 되면 여기를 또 막자니 한 수를 중요한 네. 선수를 백에게 내주는 것이고 손을 빼자니 지금 한 세네 집 손해가 되는 겁니다. 아마 여간에서는 사실 원성진 선수도 이제 표정이 잘 바뀌지 않는데 이 수는 아차 싶었을 거고 지금 속으로 많이 흔들릴 만한 네. 그런 큰 실수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고 나니까 정말 하변 흙집 많이 깨졌네요. 네. 이런 장면이 참 실전에서 이런 실수를 하면 상당히 아파요. 아프고 이게 계속 머릿속에 남거든요. 네. 아니 간단한 수인데 왜 이걸 못 봤을까? 네, 그런 생각을 빨리 잊어버릴수록 좋은데 실전에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네. 계속 발목을 붙잡죠. 계속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이게 안 둘 수도 없고 두 잔이 여기를 두 잔이 당연히 손해인 것이 그 전에 실수가 너무 뼈 아프게 느껴지고 안 두 잔이 또 역시 백에게 또 깨지는 수가 남아서 원성진 선수는 뭐 끝내기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지만 좀 멘탈적으로도 이 실수를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김지석 선수는 날카롭게 젖짐수 역끝내기와 동시에 하변수를 정확하게 보고 있으면서 하나, 멋지게 둘, 이득을 봤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백이 받지 않은 곳을 그래도 찔러 가야겠죠. 네, 여기는 입구자의 후속 수단이고 백집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겠고요. 나중에 여기가 참 정말 흑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아픈 게 이렇게 되는 순간 흑이 늘어서 받은 것과 몇 집 차이입니까? 8집 날 곳이 4집, 거의 4집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론 백이 이곳이 자충이지만 여기가 젖혀 있다고 생각해서 자충이 관계가 없으면 정말 네. 4집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미세한 승부에서 정말 한 집 또는 반 집만 이 손해본 걸 알아차려도 많이 흔들리거든요, 심적으로. 그런데 4집이 그냥 눈앞에서 날아가게 느껴지면 사실 4집 그 자체보다도 정말 이 멘탈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자, 또 얄미운 타이밍에 들여다봅니다. 정확하네요. 지금은 젖혀 있는 수도 역시 이 돌이 와 있으면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끝내기에서는 백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여기 김지석 선수가 욕심을 내지는 않네요. 이 수의 의미는 단수까지 굴복을 시키고 이을 수 있으면 더 이득인데 그냥 하나만 나와두겠다는 겁니다. 네. 하나만 나와두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단수를 치되 나와두는 것만으로도 이득이라는 뜻이죠. 흑이 막은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아픈 곳을 뭐 찔러가네요. 이게 상대가 실수한 것을 굳이 건드리면서 상대에게 다시 되새기게 합니다. 그 실수를. 자, 그리고 원성진 선수는 지금 시점에서 이곳에 반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뭐 치받는다든지 해서요. 여기를 선수로 공배로 만들 수 있다면 그 네. 길을 마지막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밑에서 단수 친 것도 조금 노림이 있죠. 막은 다음에 이쪽에 자충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으므로 다음에 손을 빼면 먹여치고 있는 수가 아직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당장은 백이 다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쪽을 끊기게 되면 전체가 자충에 걸려버리니까요.
아마 지금 좌중앙 쪽을 좀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이곳을요? 네. 여기는 두고 싶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 두 점을 살려서 공배로 연결시킬 수 있으면 여기까지 선수가 늦기 때문에 가장 좋습니다. 아마 100도 이어서 받아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소한 지금 김지석 선수가 바짝 또 다가앉았거든요. 네. 이곳을 반대로 건너붙여서 이렇게 교환을 시킬 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여기서 백이 한 번 더 손을 뺄 수가 있다면 느는 순간 이제 승부는 끝이거든요. 집으로는. 흙이 끊어왔을 때 사는 것만 확실히 읽어두면 이것은 뭐 여기가 뚫리는 순간 집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김지석 선수도 본능적으로 아마 그거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사는 수가 있을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그 수는 그 다음을 노리겠다는 걸까요? 뭐 여기까지 오는 수를 보겠다는 건데요. 네. 찝어서 잡는 수가 가능하니까. 흙이 받으면 아마 손을 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호구 쳐서 사는 게 가능합니다. 이것은 눈 모양이 나 있고 여기 연결하는 수단도 있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덤이 확실히 부담스럽네요. 여기 손해본 것만큼이나 그 전에 손해를 안 봤어도 약간 덤이 부담스러운 느낌인데 지금은 확실히 여기 때 쉽게 정리를 하더라도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변에 수가 나기 전까지는 네, 상당히 미세하거나 겠죠. 네, 뭐 흙도 충분히 끝내기 싸움에서 충분히 둘 수 있는 바둑으로 보였는데 지금 넘어간 것이 엄청나게 컸고 이 실수가 사실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따낸 수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거기도 깔끔하고 부분적으로도 흙이 젖어 있는 것이 선수는 아니더라도 다음에 후속 끝내기까지 있기 때문에요. 저치는 큰데요. 네, 거의 10집 가까이 되는 끝내기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젖혀놓고 여기가 좀 커 보였나 봐요. 근데 거기를 두자마자 그래프가 좀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차피 100은 우아기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상수단으로 젖히는 게 남아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여기 잡는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당장은 사실 100이 여기 꼬부려서 두면 잡을 때 그냥 한 칸 다 넘어가거든요. 이럴 수가 있어서 우변도 큰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약간 이해는 안 되는 끝내기인 것이 여기를 둘 것이었으면 애초에 처음에 단수를 네. 쳤어야죠. 나가고 단수 친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단수를 쳤으면 흙이 어떻게든 받을 때 그 다음에 결정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나가고 단수 친 것보단 낫습니다. 자, 우선 흙이 100이 두지 않은 큰 끝내기를 차지를 했고요. 그 자리를 두어야만 조금이라도 100 모양이 또 찝찝하기도 하고요. 네. 지금 약간 확실히 100이 여기가 이상했던 게 지금 끊어 잡는 게 또 선수의 의미가 조금 있어요. 여기를 손을 뺐을 때 찌르고 붙이고 만약에 100이 다 버틴다면 끊는 것이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한 칸 마지막 뛰어서 들어가면 하나, 전체 사활이 둘, 걸려버립니다. 셋, 이것은 100이 여기 단수 친 거는 확실히 실수 같네요. 자, 끝내기가 어려운데요. 하나, 자, 둘, 분명히 셋, 넷, 좌변 쪽에 흙의 노림이 있고요.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거길 지킨 것은 지금 상변 지킨 것과 마찬가지 의미죠. 네. 바로 뛰어 들어가는 수도 있었겠어요. 이렇게 두고 당장은 이수로 되진 않네요. 이수를 두지 않으면 결국은 상변을 붙이는 수로 끊는 수로 선수에서 한 칸 뛰어 들어가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한 수 지킴이 불가피했습니다. 끊어 잡힌 수를 거의 선수로 당한 거예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흑은 백이 호구 자세로 받아주는 걸 좀 바라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를 받으면 네. 이렇게 두겠다는 뜻일까요? 그래서 다음에 무상기를 젖혀서 막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여기를 백이 이어서 받으면 또 재밌는 나중에 끝내기까지 남아있네요. 뭐 재밌다기보다는 당연한 거긴 하지만 뭐 일선 치중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백집을 줄일 수가 네.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받는 거야말로 정말 하나, 책에 양쪽을 나오는 다. 네. 책에 나오는 끝내기죠. 이 수가 남아 다섯, 있어서 여섯, 호구를 치게 되면 백이 받는 수는 내려서서 받는 게 집으로 가장 득이겠습니다. 설마 이런 수를 보고 있는 건 아니겠죠. 이거 너무 모험이라 되면 좋은데 무시무시하거든요. 마지막. 이거는. 하나, 둘, 셋, 근데 이렇게 둘 것 같지는 다섯, 않네요. 여섯, 일곱, 여덟, 어? 아홉.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둘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백이 물러설 순 없기 네, 물러설 수는 때문에 없죠. 외길 수순일 것 같은데요. 정말 이걸 노리고 있었네요. 지금 흙이 노리는 게 이런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호구를 치고 끊으면 이건 딱 걸렸습니다. 여기가 다 잡혀버렸죠. 엄청난 노림인데 자, 백이 이 노림을 피해갈 수가 있을까요? 설마 했는데 정말 그 노림이 나오네요. 마지막. 하나, 둘, 뭐 마지막 초에 끼고 야단났습니다. 다섯. 차단해야죠. 네, 차단을 해야 되겠고 붙인 이상 흙도 그냥 끝내기를 하겠다는 뜻은 아닐 거고요. 당연히 여길 붙여갈 겁니다. 이때 백이 물러선다면 어느 정도 타협은 되죠. 하지만 흙이 확실히 득은 봤을 겁니다. 이 손의 수보다는 여기 백이 물러난 게 더 피해가 커요. 네. 그렇다면 백이 최강으로 받았을 때 이런 그림이 되고 네. 찌르면 근데 여기서 백이 피해갈 수 있는 변화가 여기를 먼저 치는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그냥 이은 것은 늘고 찝어서 외길 수순으로 걸렸거든요. 다시 보시죠. 그냥 있는 것은 늘고 찝어서 걸린다면 이쪽을 단수를 치고 단수를 치고 근데 이것도 걸리죠? 이것도 걸리네요. 늘게 되면. 느는 수가 있어서요. 네, 늘어서 걸리네요. 자, 은성재 선수는 자, 지금 뭐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간을 모아서 이수의 모든 기운을 담아서 지금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네. 아마 처음 오른쪽에 붙였을 때부터 이 수를 좀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를 붙인 수부터 뭔가 노리고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뭐 뒤로 간다면 여기를 끊어 잡을 때부터 뭔가 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어떻게 되나요? 자신 없는 표정으로 붙여가긴 했지만 백의 입장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수예요. 네. 패만 나더라도 백은 까다롭습니다. 백감은 흙이 꽤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잡거나 늘거나 해서 차단을 해야 되는데
아까와 같이 흙을 전체를 공략해서 전체를 다 잡으러 가는 최강으로 맞서는 그림은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구부리는 수가 호수라서 이것은 백이 딱 걸린 형태고요. 백은 중간에 어느 시점에선가 타협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잡은 것도 뭔가 타협을 염두에 두고 있는 수로 보입니다. 집으로 수를 내주더라도 예를 들면 이렇게 둘 때 굳이 이 꽃을 끊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타협이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잡아 있는 것이 집으로 득이고 나중에 넘는 수도 있고요. 원성진 선수의 노림을 김지혁 선수는 무슨 뜻인지 이해를 했고 간파를 했고 최강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뭐 수를 내주되 타협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그러네요. 지금 집어도 이게 잘 안 되겠습니다. 원정진 선수의 노림은 분명히 있었는데 김지석 선수가 정확하게 보고 있네요. 딱 맛보기인데요. 네, 여기를 있는 것은 아까와 같은 노림이 성립하지 않죠. 찌르고 다 해달라는 대로 해줘도 아까는 여기 있을 돌이 네. 빈생각을 둬서 끊을 수가 있지만 먼저 결행을 해두었기 때문에 수가 안 납니다. 정확하게 응징을 하네요. 이쪽으로 있는 건 역시 될 듯 안 됩니다. 이렇게 두는 것도 붙여버리면 하나, 둘, 양쪽과 수상전이 다 안 돼요. 이렇게 된다면 미리 손해를 본 것들이 좀 아픈데요. 네, 지금은 붙여둔 것도 손해. 그리고 여기 붙여둔 한 점을 또 붙이면서 네. 손해를 봤기 때문에 승부수 불발입니다. 원성진 선수의 숨겨둔 폭탄이 불발로 그치고 김지석 선수는 여기 하나 폭탄을 숨겨두었다가 터뜨렸고 원성진 선수의 실수까지 겹쳤고요. 원성진 선수의 폭탄은 지금 불발로 끝날 위기입니다. 뭐 수는 안 나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냥 끝내기로 돌아섭니다만 이렇게 되면 손해를 본 게 역력하죠. 물론 흙도 얻은 것은 있어요. 중앙이요. 중앙에 여기 끊어 잡는 것을 남겨두긴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여길 붙여두고 또 붙여서 계속 보태준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은 흙이 좀 손해를 봤어요. AI의 승률도 이 정도면 많이 기운 건데요. 네.
7대 3 정도의 스코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장 깔끔한 끝내기로 선택합니다. 흙이 반대로 그곳에 두어도 백집이 꽤 많이 줄어들죠. 네. 지금 김지적 선수는 가장 알기 쉽게 이렇게 두어서 이렇게 두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차이로 벌어졌는지. 흙집이 정말 많이 줄었죠. 여기가 원래 53집까지 나는 곳이었거든요. 네. 35집으로 줄여버렸고요. 35집에 여기가 물론 흙이 끊는 것이 남아있어서 37집 8, 44. 흙집이 한 52 정도? 아, 원래 하변의 집인 네. 그 정도의 수치네요. 백집도 거의 그 정도는 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지금은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깔끔하게 끝내기를 하고 있고요. 상변을 보태주어서는 이제는 뭐 변화의 여지,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처음부터 상변에 조금 더 좀 잘 들어갈 수 없었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데 하변 쪽만 잘 받아줬어도 문제가 네, 없었을까요? 그래도 미세했을 거고요. 처음에 젖혔을 때도 사실 반대쪽 역끝내기를 겸해서 받았으면은 수는 나지 않고 미세한 승부였을 겁니다. 네. 그때는 뭐 저도 계산으로 도저히 누가 좋은지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미세한 승부였는데 우선 처음에 수를 내줄 때부터 약간 당황을 했을 거고 그 와중에 당황하면서 결정적인 미스가 나오면서 결정적인 실착으로 끝내기 손해까지 더해져서 약간 원성진 선수가 심적으로 많이 흔들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도 사실 제대로 추격했으면은 불리하나마 미세한 승부까지 추격할 수 있었을 듯한데 지금 이쪽 승부수마저 상변 승부수마저 불발로 좀 끝나면서 지금은 차이가 좀 벌어졌고요. 자, 지금 원성진 선수가 두고 있는 수순들은요. 막으면 있는 수를 선수로 해서 조여붙이는 수를 보자는 거예요. 네. 놓고 따내게 만들 수 있고 더군다나 한 점 끊는 수마저 선수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냥 싹싹하게 지금은 좀 여유가 있다는 뜻이고요. 굳이 최강으로 받아서 조여붙임 당해서 더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쉽게 받아둡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자, 김지석 선수도 신중하네요. 네, 당연한 끝까지. 수임에도 시간을 끝까지 활용하면서 계산 그리고 다음 끝내기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드디어 80%까지 올라갔습니다. 후반부에 김지석 선수 힘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틱스와 화성시 코리오의 2부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